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자, 잘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일사후퇴를 전후해서 무대로 해서 만든 노래죠.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그런 미군을 따라서 피난해왔던 그런 이산 가족의 이야기, 북한 출신의 실향민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당시에 원래는 민간인 철수 작전이 없었는데 하여튼 한국인 민간인 한 명이 미군과 협상을 해서 간청을 해서 결국은 장비는 버려두고 사람은 태우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분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수십만 명, 하여튼 10만 명은 될 거야. 그분들이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흥남부대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 일단은 2010년, 6년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민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요. 1월 4일. 자, 지금 1월 달 초가 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가? 그렇죠. 네. 제일 추울 때. 네. 철수는 12월 24일이었다 그랬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일사후퇴는 서울에서 밀려난 게 일사후퇴니까 그렇군요. 일사유 나올러 왔다는 얘기는 되는데 하여튼 네. 퇴각한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태우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완전히 거기서 다 얼어 죽었대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네.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가장 명예로운 철수를 했던 것이 바로 흥남철수. 예, 왜냐면 내륙에서 중공군한테 밀렸는데 그때 철수를 만약에 헬기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1개 중대나 1개 대대 병력은 죽을 수밖에 없대요. 버리고 와야 되는 거구나. 예,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네. 자, 우리는 드디어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해병대는 전우를 남겨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로로 걸어서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엄청난 비용도 들고 엄청난 고생도 했지만 명예롭게. 명예롭게. 그것이 미국 해병대가 갖고 있는 그런 긍지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추웠었던 미군 해병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추웠대요, 그때. 굉장히 추웠대요. 네. 자, 어쨌든 네. 우리가 이제 방송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물론 중단된 몇 달이 있었지만 이제 한 25년, 왜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70년대 해야 되거든요. 네. 한 3분의 1이나 갔나? 근데 저는 기뻐요. 아직 할 게 많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70년대는 정말 저한테 생생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얘기거리가 많아서 더 진도가 느리게 갈 것 같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 70년대와의 연결 지점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연결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아직도 70년대 노래를 오늘은 잘 못 들어보고요. 네. 이제 60년대가 70년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60년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오늘 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0년대 대중가요사 그러면은 가장 큰 변화를 청년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1970에 딱 시작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맞으면 포크와 락의 본격적인 등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솟아오른 시기는 흔히 한 68년 정도로 봐요. 68년, 69년. 왜냐하면 68년이 트윈폴리오가 결성됐고 69년에 한대수의 첫 리사이틀, 트윈폴리오의 하얀 손수건 음반, 네. 그리고 신중현 사단의 펄시스터즈 커피 한 잔이 68년, 69년. 그래요. 와, 이거 숨가뻗군요. 숨가뻐요. 네. 그러니까 68, 69년에 뭐가 휙 하고 바뀐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대중가요사를 98년에 쓰면서 1970년대 대중가요사는 68, 69년부터 시작한다라고 썼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1년으로 얘기하는 게 옳아요. 왜요? 왜냐하면 솟아오른 건 68, 69년이 맞는데요. 주류에서 판이 뒤집어지는 건 71년인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렇게 보자면 50년대도 뭐가 휙 바뀌는 느낌이
나 하나의 사랑하고 청실홍실이 55년, 56년이니까. 네. 그런데 주류에서 판이 바뀌는 거는 노란샤스의 사나이니까 61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류판이 바뀌는 건 71년. 그러나 68, 69년이 뭔가가 크게 변하는 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요? 따지고 보자면 68, 69년에 포크와 락이 그 분위기가 시작되고 떠올랐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조짐이 더 앞에 한 번이 더 있었어요. 그게 64년이에요. 64년. 맨발의 청춘이 나왔던 바로 그 해. 그렇군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했었던 그렇죠. 그 해. 바로 그 해입니다. 네. 일단 노래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동물농장이에요. 근데 우리 동물농장 그러면 그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꼬꼬꼬 예, 그거 알고 있잖아요. 쉐그린. 네. 쉐그린으로 알고 있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쉐그린하고 약간 다르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 브라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리랑 브라더스의 동물농장입니다. 네. 그거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선 쉐그린 버전에는 뭐 종달 안 종달 뭐 어쩌고 저쩌고 유머 코드가 있었는데. 예, 그런 개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수다스러운 개그 하나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게다가 예. 듀오가 아니잖아요. 아니, 전 목소리 저 아는 목소리 들렸어요. 들리셨어요? 예, 예. 확 뛰는 목소리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사중창인데 예. 확 뛰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 하청일, 서수남 하청일.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리랑 브라더스가 서수남, 하청일, 서구장, 천장팔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어요. 서구장 천장팔이요? 네. 이분들은 모르는 네, 분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서수남, 하청일 씨가 70년대부터 나왔던 게 아니고 1964년 음반이거든요, 이 음반이. 아. 1964년에 벌써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 근데 60년대에 굉장히 많은 브라더스들이 있잖아요. 사중창단들이. 네. 근데 이들과 다른 대목은 뭐냐면은 이들은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나와서 반주를 했고요. 아, 네. 게다가 음악이 컨트리 뮤직이잖아요. 아. 그래서 물론 컨트리하고 포크는 다른 양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크 붐일 때 막 그것들이 뒤섞여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포크의 어떤 시조 같은 분위기가 원조격의 분위기가 1964년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8, 69년이 아니고. 아, 그랬군요. 네. 물론 이 팀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음반도 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수남 씨가 한 번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고. 이때? 60년대 후반에. 아. 일단 음반 하나 나왔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데 네. 팔리지는 않고 가수로 계속 갈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포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조금씩은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63년에 그 잡지를 뒤져보면은 명랑에 유세영 포크 싱거스라는 팀이 소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특징이 대학생이고요. 미국 네.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노래를 불렀냐면은 월화수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드라마 센터에서 계속 그 베니 김이 화양홍업을 했던 기록윤을 키워냈던 기록윤의 선배죠. 아, 예, 베니 김. 예, 베니 네. 김이 꾸준히 그 주최를 해가지고 가수들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나왔던 팀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는 프로 가수보다는 존 바이즈 같은 사람이 더 좋다. 아니, 존 바이즈도 프로 가수인데. 아, 맞아요. 거기는 상업적인 프로 가수가 아니라는 아,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포크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고 이름을 포크 싱거즈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재즈 페스티벌에 나왔던 사람들은 뭐 캄보 밴드도 있고 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데 이렇게 유세영 포크 싱거즈 같은 팀이 이때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노래들은 대부분 번역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물농장처럼 64년에 벌써 곡은 외국 곡이지만 가사는 완전히 새롭게 쓴 한국화한 가사가 64년에 음반이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64년이 굉장한 해이기 때문이에요. 한 곡을 더 들어보세요. 역시 64년인데요. 에드 허. 신중현이 끄는 에드 허라는 락 그룹인데요. 이 노래도 지금 들으시면 이 노래가 이거였어 싶으실 텐데 네. 제목은 내 속을 태우는구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에드4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음악 용어인데 대중음악 용어인데 예를 들면은
C 코드를 잡는다 그러면 거기에 4음, 도레미파, 파음을 넣는 것, 이것을 에드4라고 하죠. 도미솔 한데 파를 더해서 예. 도미파솔 이렇게 하는 게 에드4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4명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4명이 예. 뭉쳤다. 이런.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참 감탄 전 했습니다. 1964년에. 그렇죠. 물론 지금 가창이나 이런 것은 프로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신중현 선생이 자기 목소리를 넣었는데 가수가 역시 아닌데 정말 모던하다. 어떻게 64년에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나. 자기들이 연주하면서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펄시스터즈 68년 음반에 커피 한 잔이라는 네. 제목으로 실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은 상당히 매끈하게 부르죠. 네. 펄시스터즈가. 그렇죠. 아마 옛날 노래를 꽤 아는 분들도 지금 이 버전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워요. 64년에 이게 12월에 발매한 거였는데요. 네. 1964년엔 사실 최희준이 불렀던 맨발의 청춘의 그런 스윙 재즈 같은 분위기의 전주만 나도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 완전히 락스러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비틀즈가 먼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1968년 펄시스터즈 버전은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쫄딱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미팔군으로 들어가서 연주하면서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팔군은 그냥 국내 가요계하고도 겸해서도 하는 건데요. 네. 뭐 이거 갖고는 도저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다시 이런 음반을 다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네. 번 신중현은 이 짓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계속 망해요. 그러니까 신중현이죠. 야. 계속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 음반에서요, 더 놀라운 한 곡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이 노래까지 있다니 싶겠는데요. 빗속의 여인입니다. 으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좀 심금을 웃기네요. 조금. 네. 네. 좀 많이 무리해요. 네. 이 락 반주인데 가창은 락성이 아니고요. 안다성 선생이 나오셔서 하는 네. 것 같은 그런 창법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코러스를 멤버들이 넣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좋은데 너무 좀 아마추어틱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도 64년에 나왔던 아우, 노란 그럼요. 이게 영화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에 나와서도 지금 30대들이 다 이 노래를 알잖아요. 거기 나와서 어머 세상에 이 노래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노래를 64년에 세상에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김건모가 네. 예 이걸 리메이크를 했었잖아요. 네. 네. 이 에드워의 서정길이라는 분의 목소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주받은 걸작이 된 음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말 64년이 대단한 해예요. 61년에 노란샷의 사나이로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승승장구 손서구의 시대가 열리다가 네. 64년에 맨발의 청춘 보고 싶은 얼굴로 이봉조의 시대로 휙 하고 바뀌는 시대. 네. 그리고 배경호의 동백아가씨,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떠서 트로트 부활이 예견되는 바로 그 해예요. 네. 근데 이 해에 이게 70년에만 나왔으면 대박이 터질 몇 개의 노래가 이 해에 주르륵 나왔는데 다 묻혔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일찍 나왔다는 너무 그런 일찍 얘기군요. 나온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중현 선생의 증언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즉 뭐냐면 네.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가 아니라 네. 당시의 한국 대중가요의 수준은 엄청 높았다.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그랬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한대수 선생을 네. 뵀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그랬죠. 그때 70년대 대중문화 탄압만 없었다 그러면 네. 분명히 선생님이나 김민기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아쉬움이 다 있죠. 도쿄올림픽 때 일본은 대중문화 개방을 택해서 네. 그 이후로 뭐 예를 들면 사카모토 큐 사카모토의 그런 그 우에노 모이때 스키야키가 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는 내일 공연도 잦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게 이제 그냥 또 좀 냉철한 눈으로 보자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70년대에도 받아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기세는 셌으나 네.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줬으니까 그런 식의 탄압이 그냥 먹힌 거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그래서 네. 거품이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거였었고요. 네. 그 거품이
꺾인 거예요. 70년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네.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락이 소개된 게 있었어요. 64년 전에도. 그건 엘비스였어요. 56년, 57년이었고요. 그때 어른들은 한창 뭐 브루스 지루박 하고 있었던 시절에 엘비스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들은 록커빌리 스윙 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손을 놓고 트위스트를 추기도 네네네. 했고요. 그래서 맨발의 청춘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 김이 추는 춤이 뒤에서 흔드는 건 트위스트고 네. 둘이 추는 춤은 스윙 댄스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맨발의 청춘이 나오는 바로 그 해에 이런 락이나 포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만이 아니고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신중현은 12월인데요. 그거보다 몇 달 앞에 네. 그게 바로 키보이스의 첫 음반입니다. 그 별이 쏟아지는 밤바바 말고 그거 말고 그 키보이스는 70년대 키보이스는요. 제2기 키보이스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와는 멤버가 아주 다른 1960년대에 더 옛 첫 번째 키보이스가 있어요. 네. 그 키보이스의 첫 음반도 역시 64년에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는 신중현의 음반처럼 이렇게 그 창작곡이 많지는 않아요. 다 네. 외국곡을 가사를 붙인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곡 듣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야. 굉장히 발랄하죠. 이거 저 초창기에 네. 초창기 비틀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초창기 비틀즈의 사운드 그리고 그 에너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팀은 애초부터 비틀즈 의상을 다 입었고요. 네. 머리 스타일도 그 바가지 머리라 하고 나왔고요. 네. 한국의 비틀즈였어요. 제 앨범 자켓을 보니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윤한기 드러머. 네. 이 지금 이렇게 잘 치는 그 네. 발랄하게 치는 이 드러머가 윤한기 드럼이에요. 이분은 윤한기, 윤복희 이 저 남매는 대단한 엔터테이너네요, 정말. 아니 엄마 아버지 시절부터 그랬으니까요. 네. 윤북일과 그 고향선의 아들딸들인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나중에 창립하신 김홍탁. 그렇죠. 나중에 2기 키보이스를 만들고 움직이는데 70년대 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히식스, 김홍탁이죠. 히파이브를 네. 이렇게 이끌었었던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네, 김홍탁. 그리고 차중락과 차도균, 뭐 사촌 형제쯤 예. 되는 분들이 계시고 옥성빈의 뭐 베이스 기타인가 막 그렇죠, 그분이? 기타인가? 기타입니다. 베이스 예, 기타가 차도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낙엽 따라 가버리셨던 차중락 선생이 재직하고 있었던 1기 키보이스입니다. 네, 야. 그런 거죠. 아주 네.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드허하고 한국의 비틀즈를 표방한 키보이스가 63년에 다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해였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비틀즈 상륙하기 전서부터 이게 있었다는 소리예요, 벌써. 그렇군요. 안 보였을 뿐이지. 네. 예. 게다가 64년에는요. 비틀즈가 내한 공연을 해요. 제가 비틀즈 매니아인데, 나는 네. 비틀 매니아인데, 그런 적 없습니다. 예, 한국에 온 적 없어요. 그 64년 10월 7일부터 5일 동안 네. 보도는 이렇게 됐어요. 비틀즈의 원조가 리버풀 비틀즈다. 그래서 리버풀 보이즈 비틀즈라고 하는 5인조 팀이 내한 공연을 해요. 카피밴드군요. 그렇죠. 예. 주말에 2회 공연을 하고 총 7회 공연을 했고요. 네. 경복궁 경회로에서 했고요. 오! 영국 대사관, 서독 대사관이 후원했고요. 네. 신신 프로모션이 주최한 것으로 신문에 통광고, 왜 아래쪽에 이렇게 짜잘짜잘 하지 않고 통으로 완전히 자른 광고 있잖아요. 대단하다. 그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나 있어요. 근데 카피밴드였어요. 카피밴드일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네. 와서 일부는 항의했어요. 카피인 줄 알고. 그렇군요. 어쨌든 성황리에 공연을 했고 멀쩡히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82년에 소련에도 있었어요. 그랬대요. 아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코끼리 칸보 밴드 같은 한국의 최초의 락 그룹으로 에드워와 먼저가 누구냐 갖고 서로 맨날 싸우는 그 네. 코끼리 락 그룹이 들어와 있었고요. 네. 협찬 공연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키보이스도 여기 찬조 출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윤한기 선생이 언젠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때 이 비틀즈 카피밴드를 멤버를 한 명씩 찝차에 태우고 카퍼레이드를 했대요. 정말? 예. 어머. 그 김포공항에서부터 김포공항에서부터 얘기 카퍼레이드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하다. 세상에. 예. 알고 보니까 비틀즈가 아닌 버틀즈, 하여튼 뭐 카피밴드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자기들도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64년에 이랬으니 얼마나 빠른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그 꼭대기에서 설치낼 때 보면은 거의 미국하고 실시간이에요. 수준이.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이 첫 음반의 대표적인 창작곡은 정든배는 떠난다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거 들어보면은 어머 세상에 우리나라 락 첫 음반에 나와 있는 창작곡이 이 노래라니 그리고 너무 놀라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 카피곡인데 번안곡인데 창작곡이 네. 하나 있다. 네.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락으로 들리나. 네. 자, 이게 한국적 락의 원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존재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1964년에 여전히 트로트 취향이 양적인 대세였다. 그리고 트로트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쪽팔리는 게 아닐 수도 네, 있었다. 네. 락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트로트를 벗어난 취향이라고 해봤자 재즈 분위기 섞인 스탠다드 팝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돕기 위해서 이기 키보이스의 네. 노래 중에서 정말 저희 심금을 웃겼던 노래를 네. 잠깐 이제 들으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예, 예. 기억하십니까? 시작할 땐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 기타를 들고 나와서 락 스타일로 사운드를 맞추는 것만도 너무 낯설었다는 거라고 보여요. 제 네.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뜨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낯설어서. 이렇게 선율을 트로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하자면 보컬팀이라고 통칭됐던 브라더즈 같은 중창단들은 다 떴거든요. 이 시절에. 네. 물론 세련된 거였죠. 하지만 포크나 락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고 다 가라앉았어요. 그렇군요. 제1기 키보이스 지금 들으셨던 바로 이 윤항기 차중락 차도균이 있었던 이 팀은 67년까지 음반 4장을 내요. 그래도 많이 내요. 근데 그러네요. 네. 차중락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뜨면서 뿔뿔이 솔로가 돼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중현은 몇 개를 계속 내기는 하는데 그 판판이 망해서 막판에 그냥 왜냐면 베트남으로 다 미군들이 가버리니까 이제 미팔군 반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베트남이나 갈까? 그러다가 펄스터즈 음반이 떠서 주저앉았다. 그랬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긴 윤항기 씨도 해병대로 입대해서 열람 갔다 왔더니 네. 키보이스 자기가 없는 사이에 키보이스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이 떠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키브라더스를 결성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네. 별이 빛나는 밤에를 키브라더스의 이름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인기가 있으니까 MBC의 심야 방송 네. 예. 별이 빛나는 밤에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노래가 먼저예요. 네. 음악 방송이 먼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의 계기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8년, 69년인데요. 네. 이때가 이 시기를 가만히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는요, 뭔가 대중의 변화가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뭘 내느냐가 중심인 게 아니고 대중이 변해야 판세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64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박정희가 본격적인 민정을 시작한 첫 시기거든요. 그랬군요. 63년에 민정 대통령 선거하니까.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싹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68년, 69년쯤이에요. 근데 69년이 또 언제예요? 67년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삼선. 네. 네. 그래서 삼성계는 그 뒤고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민정 제2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제2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쯤 되면서 한 번 또 뭐가 판이 바뀌어요. 그랬군요. 그때의 트윈폴리어, 펄시스터즈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바로 그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몇 년 동안 포크나 락 그룹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고 또 음반도 사서 오고 귀는 열려 있는 거니까 네. 서양의 음악 유행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968년에 결성된 트윈폴리어가 69년에 하얀 손수건을 음반을 내게 되죠. 듣겠습니다. 하얀 손수건. 예. 이 노래는 저도 즐겨 불렀고요. 요즘 손병희 이정열의 듀엣 인기 가수 인기 가수의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 이들의 그 콘서트 그야말로 장사진을 치렀다고 하는 게 빈말이 네.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그것도 찻잔 안의 폭풍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텔레비전에선 전혀 몰라요. 이들을. 예, 이들을 전혀 모르는 거고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6869년에 뭐가 이렇게 휙 하고 다시 한번 뜬 거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주류의 판세를 뒤집을 때까지 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20대 초반에 송창식, 윤영주, 송창식은 네. 이 노래는 원래 나나무스쿨의 노래였잖아요. 네. 근데 더 잘해요. 더 잘해요.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예, 예. 게다가 이 가사도 송창식 씨가 쓴 거래잖아요. 그랬군요. 그게 이제 조용호 작사로 돼 있어요. 네. 음반에는 조용호가 당시에 라디오 PD였거든요. PD였습니다. 이들을 예, 이제 예. 끄집어낸. 그랬는데 세시봉 콘서트 이런 방송에 나와서 윤영주 씨가 하는 얘기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송창식이라는 게. 그리고 이봉조 선생이 만들었던 안개 있죠? 네. 안개를 이 두 사람이 한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아직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그 기억 안 나는데. 그렇구나.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엄청난데요. 생각하면 뭐 요거거든요. 지나간 추 이러니 어떠십니까? 예. 송창식과 윤영주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화음을 맞추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비교적 최근에 들었거든요. 네. 한 2년 전에 이걸 듣고서 깜짝 놀라고 제가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기죽죠. 이 정도면은 20대 초반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한 중반 정도. 네. 그렇겠네요. 20대 중반 후, 네, 네. 중반에 조금 넘어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시봉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겨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53년에 무교동에서 열었는데 차하고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음악 감상실이 음악 살롱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술 팔고 하는 그 뒤에 70년대 주로 많이 나오는 미도파 살롱 같은 데하고도 조금 색깔이 좀 다른 네. 그런 거고 클래식 음반을 듣는 음악 감상실하고도 좀 달라요. 지금 이 그렇군요. 세시봉은 그러니까 피라모니나 르네상스 같은 클래식 음악 감상실은 어떤 식이냐면요. 차 마시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네. 음악만 듣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긴 극장처럼 불 다 끄고 그냥 한쪽으로 쫙 앉아서 음악만 들어요. 거긴 말도 못 해요. 분위기 있는 거였죠. 예, 거긴 진짜 감상을 위한 공간이 네.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69년에 결국은 공간 임대를 지속하지 못하고 한참 뜰 때 이제 사라진 네. 이 트윈폴리가 뜰 때 사라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여고생들이나 약간의 여고생만 좋아했을 뿐 이게 그렇게까지 판세를 뒤집을 정도까지 되지 못했어요. 69년, 70년에는. 그랬군요. 이때 텔레비전을 뒤흔든 건 누구냐 하면은 조영남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조영남의 딜라일라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지금 조영남의 목소리는 잊어주세요. 하얀 손수건도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송창식의 그 가나다라 마바사 네. 이거 생각하면 이 목소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영남 목소리는 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딜라일라.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남들이 얘기하는 못생긴 얼굴인데 그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요즘 무슨 디너쇼 이런 거 정말 보러 가기가 싫어요. 세시봉 콘서트 같은 거.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이게 옛날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요즘 네. 걸 보면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늙어서 이렇게 두꺼운 소리가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냥 카늘어져가지고 이렇게 거칠거칠해지고 겨우겨우 기교로만 엮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면 젊은 그 시절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성대가 좋고요. 네. 훈련도 잘 받은 정말 우렁찬 성악가 학생의 네. 정말 좋은 소리예요. 네. 이러니까 TV가 뒤집어졌군요.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조영남은 당시 최고 쇼 프로그램이었던 쇼쇼쇼에 계속 출연했고요. 예. 거기서 그 크라이보이 각규석이 네. 뭐 몇 대 타잔 뭐 이렇게 너무 소리가 좋으니까 네. 하는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좋으니까 그리고 무슨 유흥업소 심지어 최희준 같은 최고의 가수들이 드나드는 미팔군 밤무대의 제일 좋은 무대까지 같이 섰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영남이 트윈폴리어보다 빨리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기타를 스스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목소리 네. 들어보세요. 이게 포크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이거는 낯선 포크 그룹이 아니라 60년대의 스탠다드 팝
경향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네. 하지만 더 잘 부르는 가수. 잘 부르. 예. 네. 패티김보다 더 잘 부르는 가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좋은 남자 가수를 처음 우리가 만나본 셈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젊은 애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네.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포크도 불러요. 네. 그러니까 양수겸장이 다 되는 그런 가수였던 거죠. 네. 이 조영남과 짝을 맞췄던 가수가 있어요. 당시에.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지금의 한 60점 되시는 분 기억하세요. 네. 최영희라는 여자였습니다. 오. 최영희는 연세대 작곡가 학생이었고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네. 한때 조영남의 애인이기도 했어요. 그랬군요. 예, 이거는 조영남 스스로 밝힌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최영희 당연히 피아노, 기타 다 잘 치고요. 심지어 클라리넷도 불렀어요. 둘이 같이 드라마, 영화까지 출연했기 때문에 인기는 거의 최고였습니다. 자, 둘이 같이 부른 68년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저 하늘 끝까지. 아, 그 우렁참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데요, 최소한. 예. 그렇죠. 네. 그 푸른 사과라는 영화의 영화음악 앨범이에요. 이 노래가 실린 게. 근데 그 영화가 예. 68년 영화인데 남진하고 최영희가 투톱 그 남녀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음악을 신중현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게 신중현 작편곡집이에요. 이 음반이. 이 노래가 신중현 작곡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작편곡집은 신중현스럽지가 않네, 근데. 예. 신중현스럽지가 않죠. 네네. 근데 이 신중현이 같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중현을 떴다는 얘기죠. 아. 결국은 신중현을 뜬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락도 뜨고 포크도 뜬 게 68년, 69년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락은 텔레비전에 올라오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크도 트윈폴리어가 아니라 텔레비전에는 조영남이 나왔던 거고요. 그랬군요. 음대 학생, 그것도 스탠다드 팝이 되는 학생이었던 네. 거고, 네네. 락도 밴드가 들어온 게 아니고 펄시스터즈라고 하는 비디오형 여가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건데 네. 이 68년, 69년 거기까지 겨우 온 거예요. 네. 펄시스터즈도 음반을 보면 처음에 외국곡이 많고요. 네. 다른 여가수들에 비해서 좀 연주곡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조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신중현이 여가수를 앞서서 노래를 만들어서 내놓기는 했지만 락밴드로서의 자존심은 버리지 못하고 하여튼 끼워 넣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예. 뭐 뒷면에 보면은 키다리 미스터 킴 같은 것에 신중현 연주곡, 네. 원래 이금희 노래죠. 그런 거에 연주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커피 한 잔 니마 있고 뭐 뒤에는 키다리 미스터 킴 연주곡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역시 뜨는 것은 솔로 여가수이지 밴드는 아니었던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년대 전사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맞이한 첫날, 첫 방송, 예, 네, 첫 첫날 주에, 첫 방송. 예, 첫 주에 첫 방송. 마지막 곡은 바로 펄시스터즈의 니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려나 나의 사랑 내일만 언제나 돌아오려나.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